모음의 분류 중 단모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자음과 모음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럼 모음이 뭐야? 라고 물은다면 글쎄, 모음이 뭐지? 사실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 모음이 뭔지 먼저 알고 갑시다. 모음이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자,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한데 그 공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몸속, 즉 폐에서 만들어져요. 그 폐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몸속의 여러 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런 기관들의, 발음 기관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어요. 그때 음절의 구조를 4가지에 걸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구조든지 간에 꼭 중간에 초성, 중성, 종성 중 반드시 중성이 포함되어야 했었죠. 그 중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음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음은 반드시 음절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이고 바꿔 말하면 홀로 있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음에는 우리말에는 21개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모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특징을 알아볼 건데 특징을 21개를 다 하나하나 알아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암기도 해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21개의 모음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단모음과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단모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을 말합니다. 즉, 한번 발음을 했을 때 입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라든지 딱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음을 말해요. 그럼 선생님,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뀌는 것은 이중모음에 해당이 되겠고 단모음은 이때 단이라는 것은 홑단자를 의미하거든요. 홑, 하나를 의미합니다. 모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발음함으로써 이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모음에는 이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먼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먼저 보시면 혀의 최고점이라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혀의 최고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고 딱 이렇게 우리가 잘랐다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혀죠. 혀. 그리고 요게 앞니. 그리고 요게 입술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코가 되겠고. 그래서 이 폐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입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요 혀의 위치가 중간을 기준으로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하고 그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가장 높은 부위가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설 모음과 그리고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설의 절은 앞전자를 쓰는 거고 후설의 후는 뒤후자를 쓰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 10개의 단모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오른쪽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기준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평순 모음이라는 것은 평평하다. 순자가 지금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순은 입술 순자를 의미하는데 입술 모양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 즉,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을 의미합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다. 반대는 원순 모음. 입술이 원처럼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술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혀의 높낮이, 이게 조금 애매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쉽게 알려면 혀가 높으려면 입이 조금 열리면 되고 혀가 낮으려면 입을 크게 열리면 혀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혀의 높낮이는 다시 말해서 입을 벌리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모음일수록 조금 벌리고요. 저모음일수록 많이 벌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모음 10개의 단모음을 이제 혀의 최고점,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준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혀의 높이, 그리고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딱 표를 집어 넣으셔야 앞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하고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기준점을 알면은 조금 암기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기준점은 2입니다. 자, 2는 보세요. 여기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이죠. 그래서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인 2를 먼저 박아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발음했을 때 이 하다가 입을 조금 더 벌려보세요. 아까 고모음에서 중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어때요? 입이 벌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하면서 입을 조금씩 벌려보는 거야.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면 여러분들 이라고 발음할 때 이 혀가 중간보다 앞쪽에 쏠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혀를 뒤로 쏙 집어넣어 보세요. 이 하다가 으라고 발음하면은 혀가 뒤로 쑥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술도 펴져 있고 그리고 입 모양도 더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혀의 위치만 뒤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혀의 위치만 다른 이 부분이 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입을 벌리면은 아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쵸? 아로 반복될수록 점점 더 입의 크기가 벌어지고 혀의 높이도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죠? 이제 원순 모음을 배울 차례인데 이 다른 것들은 다 같은 상태에서 입술만 이에서 오로 우무려 보세요. 오무려 보면은 위가 되죠. 위. 자, 선생님, 근데 위는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바뀌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단모음은 입술 모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뀌니까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 아닌가요? 자,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외는 단모음이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자, 원래 원칙은 외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단모음이니까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야 돼서 이렇게 발음해야지 맞는데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는 외처럼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으로 헷갈리기 쉽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단모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가 들어갔죠. 위에서 입을 벌리면 가 되겠죠. 자, 위나 외나 입술 모양이 오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그 다음에 후살모음의 원순모음을 채우기 위해서 에서 출발해 봅시다. 발음하다가 평평하게 펼쳐진 입술을 오므려 보세요. 뭐가 될까요? 그죠? 우가 되죠. 그 다음에 우에서 입을 조금 벌리면 오가 됩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지금 단모음이 다 배치가 되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표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이 표의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모음의 발음이라고 해서 이는 전설모음이고 평순모음이고 고모음이고 이런 것 같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단모음의 발음이라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로 외우는 게 편하다 하면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요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단모음 10개에 대한 체계는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